빰빰빰빰빰빰빰빰. 수업을 시작해볼까? 즐거운 수학 시간. 빠람빰빰. 22단원 유제가 1번부터죠? 문제 숙제 유제 마지막 번호 몇 번이지? 뭐 24개밖에 없었네 숙제. 그치? 자, 22단은 유제 질문. 유제 중에 질문. 유제 중에 숙제 잘해와라. 숙제 잘해와라 진짜. 알았지? 초반에 좀 열심히 하는 것 같더만 요새 왜 안 해오지 잘? 어? 뭐가 안 맞았어? 해와야지. 없어 그런 거 없어. 밤새서라도 해야지. 그치? 어여. 없어 22단 유제 중에? 뭐 천재들이야? 연습 문제. 뭐 빨리. 유제. 이제 1번에 3번. 1번에 3번. 3번. 뭐라고? 그리고 3번. 아, 그 다음 3번. 그 다음에 9번에 4번. 9번에 4번. 연습 문제. 10번에 4번. 13번에. 아, 그냥 13번? 5번, 14번. 많이들 해요.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문제편. 이거밖에 없어. 뭐 천재들이야? 자, 볼까? 1번에 3번부터 볼까요? 참과 거짓을 판단하랍니다. 유제 1번에 3번. 빨리 와. 여기 오기 전에 어디 들렸다 와, 대여봐? 근데 그럼 집에서 좀 빨리 나와야지, 그치? 맨날 이렇게 아슬아슬 거의 이렇게 오잖아. 자, 지원아, 얘를 만족하는 x값들 뭐뭐 있어? 1이랑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니까 진리집합이 얘네 둘밖에 없어. 그치? 근데 요 녀석도 이항해서 x로 묶어놓고 보면 요렇게 세 개 있거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x값이 뭐뭐 있겠어? 1이랑 마이너스. 얘는 지금 이제 어떤 아이디어냐면 방정식이라는 게 봐봐. 이거 세 개 곱한 게 0이 되고 싶어. 그럼 셋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0인 거 0, 얘가 0인 거 1, 얘가 0인 거 마이너스. 그렇지? 그럼 요 녀석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인 거고요. 요 녀석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인데 이렇게 포함돼 안 돼? 돼. 그러니까 참이야. 오케이. 이렇게 진리집합 찾아보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3번 유제 22-3. P 여집합, 교집합, Q가 공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P 합집합, Q 교집합 R이 공집합일 때 다음 명제 중 참이 아닌 것은 일단 요 관계. 지원아 봐봐. 여집합, 교집합 보면 얘 어떻게 바뀌어? 이걸 알아야지. 여집합, 교집합을 보면 여집합, 교집합이 뭘로 바뀌어? 봐봐. 이 개념이 지금 부족하잖아. 지금 A-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똑같이 쓰인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교집합,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뀝니다. 즉 요 녀석이 Q-P로 요 들어와요. 빨리빨리 생깁시다. 이렇게 바뀐다고. 그럼 자, 지원이 두 번째 질문. Q-P가 공집합이야.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일까요? Q가 P의 부분집합이 돼야겠죠. 그쵸? 그럼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누구야? 수업 시작했는데.
그 다음 그러면 이제 P 합집합 Q가 뭐가 되겠어? P 합집합 Q가 P가 될 거거든, 그치? 즉 그럼 P랑 R이랑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니까 R은 외부에 이렇게 따로 밖에 이렇게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 참 거짓을 판단을 할 건데 1번 Q이면 P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요 녀석의 진리집합과 요 녀석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되냐 안 되냐를 확인을 하는 거라고요. 돼 안 돼? 참이야. 이런 식으로. 또 뭐 예를 들어 4번 같은 거 보면 P이고 not R이면 내가 영어를 잘 못 읽어서 미안해. 자, P. 자, 그럼 이고는 요 녀석은 Q 교집합 not R은 R의 여집합 이렇게 써지고요. P라는 거는 P에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되냐를 물어보는 건데 요 부분이 역시 이제 Q-R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Q에서 요 부분을 빼면 얘가 그대로 다 남지 빠지는 게 없잖아. 그치? 그냥 Q가 남을 거고 Q가 P의 부분집합이니까 얘도 참이야.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하나씩 확인해 보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죠? 3번이 안 되죠. 3번은 Q의 여집합은 요 부분 세 군데가 Q의 여집합인데 얘가 아래 여집합에 들어가냐 하는데 아래 여집합은 뭐? Q의 여집합이 3번 왜 안 되지? 뭐지? 나 뭐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되냐? 안 되네, 그치? 요 녀석은 R이 Q의 여집합에 들어가야지만 참인 건데 R이 Q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집합 붙어서 포함관계 뒤집어진 것도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현우 숙제 잘해왔어요? 잘해왔어요? 잠깐만, 대엽이 왔고 그 다음에 현우도 왔고 오케이. 다음 유제 9-4번 뿜뿜뿜뿜뿜뿜 금송아 다같이 여기를 잘 봐야지. 맞췄어도 같이 봐봐. 인범이 설명 잘 들어봐봐. 자, 9-4번 B가 A의 부분집합이고요 요놈 이고 C가 A의 부분집합이면 Q는 B 교집합 C가 A의 부분집합이냐 이렇게 물어보네. 봐봐. P면 Q이다는 성립해 안 해?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자 봐봐.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이런 거지. 뭘 예를 들면 좋을까? 집합 B라는 집합은 아씨 뭘로 하지? 뭘로 하지? 아씨 얘가 떠오르는 게 없네. 집합 B. 궁뎅이를 막. B라는 집합은 우리 영어를 90점 넘은 학생의 집합. 이렇게. 오케이? C라는 집합은 수학을 90점 넘은 학생 집합. 아씨 적절하지 않은데. 적절한 예를 들고 싶다. 적절한 예가 뭐 있을까? 딱 실생활 중에 이런 관계를 만족시킨 예가 뭐가 있을까? 봐봐. A가 요 안에 이렇게 있어. 요 안에 이제 B도 있고 C도 있어야 되잖아. 그럼 B랑 C가 어떻게 있든 교집합은 무조건 A 안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 이 순서로 생각을 해보면 B랑 C를 A 안에 그려 넣을 거니까. 물론 만약 B랑 C가 안 만나도 요 안에서 B랑 C가 만나지 않아서 얘가 공집합이 생겨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러니까 원래 방향이 참이니까 충분 조건은 돼요. 충분 조건은 되는데 거꾸로는 교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래. B랑 C의 교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래. A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 봐봐. 비교집합 C가 A의 부분집합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B 교집합 C가 A의 부분집합이 되잖아, 그치? 그렇다고 해서 B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 항상? 없다 이거지. 왜? B에만 들어가는 영역이 A 바깥쪽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봐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지. 둘이 겹치는 게 A에 들어있다고 해서 안 겹치는 부분까지 다 A에 들어있냐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봐봐. 이만큼 전체가 A에 다 있고 이만큼 전체가 A에 다 있으면 얘네들 겹친 걸 세든 하나만 빼내든 합치든 겹치는 걸 세든 전부 다 A 안에는 있을 거야. 근데 거꾸로 공통 부분이 A 안에 있다고 해서 공통 부분이 아닌 녀석이 전부 다 A 안에 들어가 있다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거죠. 오케이?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이 녀석은 안 된다. 이쪽 방향은 안 돼. 그러니까 거꾸로 방향이 참인 게 우리 필요 조건이라 그랬잖아. 그치? 필요 조건은 되지 않으니까 답은 충분 조건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10분. 자, 연습 문제로 넘어가가지고 연습 문제가 5번이 제일 빠르네. 5번에 2번, 3번. 2번, 3번 볼게요. 5번에 2번, 3번. 아, 요 녀석 대우가 5번에 2번이 연습 문제 22-5번에 2번.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2B의 A 더하기 C 마이너스 B 이면 A는 B는 C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건데 봐봐. 대우라는 게 각각 부정을 시키고 앞뒤 위치를 바꿔야 되잖아. 그치? 셋 다 똑같다라는 거의 반대말은 뭘까? 아니지. 왜 크지 않다? 왜 크다는 크지 않다는 왜 나오는 거야? 같다 다르다 얘기하는데 지금. 셋 다 똑같다의 반대는 셋 다 똑같다가 안 되는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하나라도 똑같지 않아. 대충 하나 이상. 셋 중에 그치? 세 개 중에 둘이 똑같고 하나만 달라도 셋 다 똑같다의 부정에 들어가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세 개가 다 다른 것도 있을 거잖아. 그치? 즉 두 개만 똑같고 하나 다른 거랑 세 개가 다 다른 거랑 두 개가 다르다 이런 표현은 좀 없어요. 왜냐면 셋 중에 두 개가 다르면 뭐 하나는 똑같다라는 건데 하나가 똑같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그치? 즉 A랑 B랑 C 중에 무언가 하나 다르다. 오케이? 이해됐나요? A랑 B랑 답지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써 있을 거야. 대우를 쓰면 요 녀석의 부정은 A와 B와 C 중 A, B, C 중 컴마로 써야겠다. A, B, C 중 적어도 하나가 다르면 A제곱 플러스 C제곱은 같지 않다. 뭐랑? 2B의 A 플러스 C 마이너스 B와 이렇게 셋 다 같다의 부정은 언제나 조심해야 될 게 셋 다 다르다.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셋 중에 다른 게 다른 셋 중에 다른 것도 있다. 또는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오케이? 자, 다음 3번. A가 요놈이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 부등식이 0보다 크다. 지금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럼 이제 각각 부정시키고 위치를 바꿔야 되니까 요 녀석 부정을 앞에다 쓰면 모든의 부정은 뭐야? 그치? 대우.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아. 요놈 이면 이거의 부정은 뭔데? 또는 그치? 즉 A가 크다의 부정은 또 작거나 같다. 이거 또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전부 다 작다의 부정은 뭐야? 크거나 같다. 민성이 이해됐니? 네가 질문했는데 그 땅을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니? 됐죠? 됐어요? 다음 10번에 10번 10번 어딨냐?
여기 있다.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물어보네. 어느 방향이 참이냐 뭐 이런 걸 찾으라는 거죠. 자, 10번에 4번. 어디 있어? 이 10번이 여기 있다. P 땡땡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이다. 가 써져 있고요. Q는 X 플러스 Y가 0보다 크고 XY가 양수이다. 요 녀석은 문제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 X랑 Y가 실수라고 써져 있어요. 오케이? 그럼 두 양수를 둘 다 양수이면 당연히 더한 것도 양수, 곱한 것도 양수니까 참이야. 그치? 거꾸로 더한 거랑 곱한 게 모두 양수면 둘 다 양수냐? 이것도 참이야. 그쵸? 참입니다. 그치? 그치? 허술일 땐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주어진 문제의 조건 자체가 실수 범위이기 때문에 둘 다 참이 된다. 실수 중에선 더해도 양수, 곱해도 양수가 되려면 무조건 둘 다 양수여야죠. 그쵸? 그쵸? 그래서 얘는 둘 다 참이니까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요 딱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13번.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13번을 틀리는 친구들은 요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뭐냐면 컵 뒤지게 쓰네. 2차 방정식에 실근의 부호 관련된 개념인데 뭐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다 양수인 근만 갖기 위한 조건, 둘 다 음수인 근만 갖기 위한 조건, 양수 하나 음수 하나를 갖기 위한 조건, 이거 세 가지가 기본이거든. 이거 세 개가 기본이 돼야 뭐 0 하나 양수 하나 아니 뭐 적어도 하나가 양수일 때 뭐 이런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어떤 2차 방정식이 요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0이 아니야.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한 자 아는 사람만 대답해야 돼. 자, 조건이 몇 개 있을까요? 천재들이네. 그 조건 3개는 무엇일까요? 이거 수학 상에서 다 배워. 2차 방정식 다 배워. 자, 뭘까요? 그 3개. 판별식 0 이상이다 하나랑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고 곱이 크다 입니다. 2번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일까요? 뭐 첫 번째 판별식이 크거나 같다. 합은 음수이고 곱은 양수이다. 자, 세 번째 한 근은 양수, 한 근은 음수. 자, 조건이 몇 개일까요? 한 개. 왜 한 개일까요? 뭐? 여기는 판별식 왜 보고 여기는 판별식을 왜 안 봐요? 일단 합은 알 수 없고. 합은 안 봐도 되는 거 알겠죠? 양수 하나 음수 하나를 더해서 뭐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어떻게 알아? 이것만 가지고 몰라. 아니 근데 왜 얘도 둘 다 양수,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면 둘 다 양수라고 할 수 있지 않아? 판별식 왜 보는 거야? 쟤는 왜 판별식 왜 안 보는 거야? 이거 설명하면서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합이 양수고 실근을 가져야지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논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합도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0 이상이. 아니 그럼 선생 얘는 실근이 아니어도 논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빨리 누가 맞춰봐. 이거 딱 내 듣고 싶은 대답이 있어. 이거 맞춘 사람 내가 저기서 좀 이따 10,000원짜리 5개 갖다 줄게. 저는 항상 0보다 큰데 판별식 왜 그랬다. 정답은 나왔네. 판별식이 항상 0보다 커. 언제? 곱이 0보다 작으면 있잖아.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질 수 없어. 0이 될 수도 없어. 누가 일시정지 눌렀어? 요 녀석의 판별식이라는 게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A분의 C가 닥쳐봐. 자. 곱은 a분의 c잖아. 곱은 a분의 c가 이제 0보다 작다는 말은 a랑 c랑 부호가 같아 달라?
곱이 A분의 C인데 곱이 음수라는 건 A랑 C의 부호가 달라, 그치? 그럼 AC 곱한 것도 부호가 같아, 달라? 얘 양수야,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4AC는 양수야. 근데 B제곱은 음수가 돼, 못 돼? 0 이상의 숫자에다 양수 더하면 뭐 양수밖에 안 되겠지, 그치? 즉, 곱이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은 따로 확인해보지 않아도 무조건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봐봐. X의 1번 문제 보면 내가 따로 쓰진 않는다. 책 잘 봐라. 2차 방정식에서 AB가 0보다 작다는 건 이건 A랑 B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지. 그거는 합이 0보다 크다는 얘기일까 작다는 얘기일까? AB가 0보다 작다는 건 합이 0보다 크다는 얘기야. 왜? 두근의 합은 뭔데?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치? 자, 이해되나? 이해되나? 자, 봐봐.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랑 B가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A분의 B는 양수가 되겠지. 그치? 이해돼? 즉, 그 문제에서 지금 AB가 0보다 작다는 말은 합이 0보다 크다라고 써져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알았지? 두 번째, AC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역시 이번엔 곱이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쵸? 자, 봐봐. 문제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그니까 그 문제를 다시 해석해야 돼. 합이 0보다 크고 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진 것은 두 군이 모두 양수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를 물어보는 거야. 알았지? 됐어? 자, 그럼 질문이야. 합이 0보다 크고 곱이 0보다 크면 두 군이 모두 양수야? 좀 전에 했잖아. 아니야. 그치? 판별식까지 봐야 돼. 알았지? 즉, P이면 Q, 이쪽 원래 방향 명제 성립해? 안 해? 안 해. 합이 0보다 크고 곱이 0보다 크면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성립하지 않아. 알았지? 이런 거 우리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런 거 실제로 합이 1이고 곱이 3인데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인데 근 구해보면 허근 나와. 실근 안 나온다고. 그치? 근데 거꾸로 봐봐. 역으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이려면 합은 양수, 곱은 양수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역은 성립한다고 지금 그 명제에. 이해됐니? 이해됐니?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라고 써야겠죠. 그쵸? 대신에 이번에 AC가 0보다 작다는 건 곱이 0보다 작다라고 써 있는 거야. 알았지? 즉 곱이 0보다 작다는 것은 한 근은 양수, 한 근은 음수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얘는 곱이 0보다 작으면 하나 양수, 하나 음수라고 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원래 방향도 참이고 거꾸로 한 근 양수, 한 근 음수면 곱이 음수이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겠죠. 그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가 많이 나와. 이거 나중에 지금 수학 하잖아. 다음 과정 수학 1 말고 그 수학 1 지수 막 이런 데 나오잖아. 우리 그치? 막 로그 치환하고 막 이러면 나오잖아. 거기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미분적분 막 3차 방정식 푸는데 이제 3차 방정식을 우리가 2차식 곱하기 1차식 이렇게 바꿔놓고 막 양수 음수 얘기하는데 막 이러고 있으면 이제 딱밤 맞아야 돼. 알았지? 그때 이런 거 모르면 안 돼.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건 까먹으면 안 돼. 오케이? 지금 아는 건 중요하지. 지금 이렇게 설명 들으면 누가 모르냐. 앞에서 설명을 이렇게 잘하는데. 그치? 그렇잖아. 이 설명 듣고 모를 수 없잖아. 근데 이거를 계속 꾸준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얘기. 제일 중요한 일이야. 그치? 우리 지금 봐봐. 문제 풀다 보면 근해 공식 쓸 일이 있어 없어? 있잖아. 우리 지금 고등 수학 하다 보면. 그리고 뭐 피타고라스 정리 문제 풀다 보면 쓸 일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걸 턱턱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 당연히 안 된다고. 중등 과정 수학도 그렇고 고등 과정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이게 수능 직접 출제 범위는 아니대. 이거 뭐 수능 출제 범위는 아닌데 뭐 나 뭐 대충 하지 뭐. 그러면 안 돼. 이거 고3 때까지 적어도 내가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딱 받았어. 그날까지는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 뒤로는 뭐 누가 하라고도 안 해. 진짜 누가 하라고도 안 해. 오케이? 꾸준히 복습을 계속 꾸준히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상 배운 거. 우리 지난번에 다들 전에 뭐 누군가한테 상을 배웠잖아. 그치? 누군가한테 배웠는데 이거를 복습을 안 하고 또, 이러고 있으면 고1 때 또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 알았지? 나중에 고1 돼서 정규반 와. 내가 첫 시간에 아주 곱셈공식 테스트부터 보니까 곱셈공식 테스트, 이렇게 백지에다가 나는 항상 테스트를 보거든. 빈 종이 주고 곱셈공식 딱 18개 이렇게 딱 적으라고 줘요. 18개. 나 뭐 희한한 거 다 외우라고 하거든. 곱셈 공식 반영 이제 7제곱 더하기 7제곱 공식까지
제곱 더하기 제곱,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네제곱 더하기 네제곱, 다섯제곱, 여섯제곱, 일곱제곱까지는 외워야지. 와 시험에 나와? 많이 나와? 진짜요? 그래 학교 시험 야 씨, 이거는 중학교 시험에 나오잖아. 이거는 중학교 시험에. 고등학교 시험에 이런 거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라스트 14번. 내 학생 중에 역대 최장. 이거를 재시험 통과 못하면 다음 시간에 무조건 또 보거든. 다음 시간에 또 봐서 최장 16번까지 보내도 있어요. 무려 2달 동안. 커트라인이 왜냐면 하나라서. 하나요? 공식이니까. 곱셈 공식은 우리 다 바삭하게 외우고 있어요. 커트라인이 하나여가지고 2달 동안 시험 보내도 있어요. 근데 또 틀린다. 또 문제 풀면 또 젠장. 아 갑자기 또 승질나네. 22-14번. 라스트. 자 P가 무슨 어떤 2차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2배의 a 플러스 1의 x 혹은 q는 ax 지금 혹은 자 필요 조건이랍니다. 필요 조건이니까 원래 방향이 참이야 반대 방향이 참이야? 즉 이쪽이 이렇게 참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q가 p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되기 위한 양수 k의 최대값을 구합니다. 그럼 허근하면 떠오르는 게 뭐니? 판별식 0보다 작다. 그치? 그럼 요 녀석 판별식 짝수 공식 불러볼까요?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요. 그쵸? 그러면은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니까 a는 몇보다 작다?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자, 요 녀석 판별식. 선생님 아프 죽겠네. 웃겨? 이 새끼들이 안 되겠네. 이거. 판별식 a의 제곱 마이너스 4ak가 0보다 작다니까 a로 묶으면 a 마이너스 4k가 0보다 작으니까 a는 0보다 크고요. 4k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자, 그러면 얘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치? 그럼 p는 2분의 1 이렇게 써져 있고 0이 여기 이렇게 딱 짱 박혀 있을 거고 어딘가 4K가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이 4K가 어디까지 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건데 4K가 몇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 것까지는 알아. 그치? 이것도 보여? 두 개가 같아도 되는지 4K 자리가 2분의 1이랑 똑같아도 되는지 보여? 왜? 어차피 둘 다 빵꾸 뚫려 있으니까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쓰여 있어도 이 안에 있는 숫자 이 안에 다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숫자가 같아도 돼. 두 숫자 같다라는 말이 여기를 색칠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른쪽 끝이 여기까지 와도 되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같아도 되니까 K는 8분의 1 이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K의 최대값은 8분의 1일 겁니다. 오키도키. 오키도키 오키도키. 오키도키. 짠짠. 자, 오늘 이렇게 끝났고요. 23단원 할 건데 미리 얘기를 할게. 좀 미안해. 알았지? 어렵다. 단원 이름 봐라. 증명이잖아. 명제 증명. 미안해. 조금 어려운 단원이야. 여기는 참. 근데 또 서술형으로 내기에 또 이만큼 좋은 단원이 또 없겠지. 그렇잖아. 내가 말고 학교 선생님들이 서술형으로 내기에 단원 이름이 증명인데 여기가 시험에 들어가면 뭐 시험 서술형에 뭐 낼 거야? 증명 안 내고 뭐 어문 것만 낼 거야? 그러지 않을 거라고. 진짜 학교 시험 한 문제씩 단골로 나와. 진짜 단골로 나와. 단골로. 무지막지하게 나와. 지금 이번 23단원하고 우리 24단원까지 보고 공부하고 시험을 볼 거야. 우리 그 집합부터. 집합 많이 어렵지 않잖아. 집합 명제랑 부등식 증명이랑 24단원에 절대부등식이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같이 배우고 시험을 볼 건데 여기 두 단원이 조금 힘들 거야. 그래도 내 생각에 원해방정식만큼 어렵진 않아. 내 생각은. 이 세상에서 배운 것 중에 원해방정식처럼 어려운 게 없잖아. 그치? 아닌가? 어때 윤서야? 원해방정식? 족밥이지? 그 정도는. 그치? 짠짠짠. 그리고 지금 3학년 2학기니까 말해두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잘 배워놔. 알았지? 나중에 피똥 싸기 싫으면. 알았지? 저기 피똥 싸고 있잖아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하다가 막 눈 뒤집어질 것 같아요. 자, 짠짠짠짠짠짠. 명제의 증강. 여기에 일단 기본적인 용어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정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봐봐, 우리 3-2에 나오는 거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불러, 그치? 정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름 같은 녀석이야. 그 어떤 도형이나 무언가를 대표하는 뜻. 오케이? 즉 수학자들끼리 얘는 이렇게 하기로 부르기로 약속하자. 됐나요? 미리 이미 약속된 것들. 정삼각형의 정의 뭐야? 세변의 길이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아니 왜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해요? 이런 질문이 없다 이거야. 그냥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기로 누군가 이전에 수학자들끼리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있잖아. 외워야 돼. 정의는 외우는 거야 그냥.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해. 나중에 뭐 니네가 뭐 고3 돼서 뭐 이런 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뭐 수리 논술이라는 게 있거든. 대학교 입시할 때 대학 대입 고사 중에 논술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과학 수리 논술을 봐요. 그러니까 수학 관련된 거를 이제 뭐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 과정을 논리적으로 그 서술을 하는 거지. 그 뭐에 대해서 쓰겠어? 봐봐. 항상 이런 거야. 무슨 정의에 입각하여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어.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그 정의대로. 그 정의는 그냥 지들끼리 해놓은 약속이니까. 수학자들끼리 해놓은 약속이니까 그냥 정의가 이래서 이렇다더라.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뭐에 정의에 정적분의 나중에 가면 배울 거지만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넓이를 구하면 이렇게 식이 된다. 이렇게 써야 되려면 정의는 무조건 다 알아야지. 이전에 중등 과정에서 나온 모든 정의들과 우리 이후 배우는 모든 정의들. 우리 봐봐. 내가 집합의 상등을 정의해줬어. 두 집합이 같다를 뭐라고 약속하기로 했어? 그냥 똑같이 생긴 애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인 두 집합을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하지 않았니? 이게 집합의 상등의 정의란 말이야. 부분 집합의 정의, A가 B의 부분 집합에 대한 정의는 뭐야 그럼?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일 때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이게 부분 집합의 정의야. 오케이? 다 알아야 된다니까. 알았지? 뭔 말인지 알겠니? 중등 때 나오는 정의 물어볼까? 원의 정의 뭐야? 원. 한 점의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그렇죠. 한 점을 고정으로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그치? 이걸 원이라고 한다. 중1책에 써 있어요. 알았죠? 중1책에 써 있습니다. 자, 좀 어렵다. 중학교 1학년 책에 나오는 각의 정의가 뭘까요? 써 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집에 가서 책 남아 있으면 찾아봐. 써 있어. 뭐씨? 두 직선이 시점이 일치하는, 그러니까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고 부릅니다. 도형이야? 각도 도형이야? 이런 반직선. X, 반직선 OX와 반직선 OY로 이루어진 이 도형을 각이라고 불러요. 이 부분은, 이 간격은 각의 크기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벌어졌냐는 각의 크기고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 자, 하나씩 볼까요? 그럼 우리 자, 중학교 때 나오는 원 했으니까 사각형 가볼까요? 자,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뭘까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 마름모의 정의는 뭘까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그치? 직사각형의 정의는 뭘까요?
내각이 아니 뭐라고? 그거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입니다. 내각이 그렇죠.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그럼 좀 더 원초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다각형의 정의가 뭘까요? 각으로 이루어지고요. 땡. 그치.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둘러싸여 있어야 돼. 알았지? 오케이. 대각선의 정의 뭘까? 그치. 이웃하지 않는 두 점끼리 꼭지점을 연결한 선. 이 대각선이야. 자, 입체 도형이 뭘까요, 그럼? 다면체의 정의가 뭘까? 다면체. 이런 게 다 써있다니까, 책에. 다 써져 있어. 우리가 뭐 정사면체, 정육면체 이런 거 배웠잖아. 그 다면체의 정의가 써있다고. 평면 도형으로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입체 평면 도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입체 도형을 다면체라고 불러요.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도형. 그럼 우리 입체 도형에서 있잖아. 모서리의 정의가 뭔지 알아? 모서리. 입체 도형에서의 모서리. 모서리가 면과 면이 만나는 교선을 모서리라고. 이런 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림 보고 얘 모서리래. 그런가 보다. 끄덕끄덕. 이러고 넘어갔지.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모르잖아. 그치? 그런 걸 다 죄다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고. 약속된 거 이름에 어떤 이유가 없어. 왜 그런지. 오케이? 자, 근데 정리는 이제 이런 거야. 정의나 이미 알려진 사실을 이용하여 밝혀낸 성질을 정리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녀석들의 정의들을 이용해서 샬라샬라샬라 해봤더니 이게 되더라.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부르고 막 증명법 엄청 나오잖아. 무슨 뭐 유클리드의 방법, 무슨 뭐 바스카라의 방법, 피타고라스의 방법 해가지고 막 나온다고 이런 거 봤잖아. 우리 사각형 안에 이렇게 직각삼각형 막 어떻게 그리는 건 잘 기억도 안 나시. 어떻게 그려가지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막 사각형 그려가지고 막 하잖아.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안에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 증명 방법이 다 있다고. 얘가 왜 성립하는지에 대한, 그렇지? 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정의나 이미 알려진 사실을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도형의 성질들을 찾아낸 그 성질들을 정리라고 부릅니다.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평행사변형의 성질 이렇게 해서 배웠던 것들 있잖아. 그건 다 그 정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알았지? 이유가 있잖아. 이해돼요? 정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건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를 하나씩 너희가 밝혀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알았지? 우리 저 앞에 16단원의 평면좌표에 중선 정리 이런 거 들어봤어? 중선 정리라고 이름이 붙잖아. 그래서 중선 그었을 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해놓고 내가 막 증명 막 해줬다고. 이래 그래서 얘가 성립해. 오케이? 있어. 그리고 그래서 이 정리를 얘 이렇게 성립한대 라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 이용하는 걸 그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논리적인 과정을 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오케이? 거짓인 명제는 증명 잘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거든. 왜냐하면 대신에 거짓인 명제는 아주 강력한 녀석 하나만 찾으면 돼. 뭐? 발리에. 발리에 하나 때문에 거짓이야. 이러면 끝이라고. 알았지?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나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명제 단원 문제를 풀다 보면 도저히 얘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 그래서 근데 딱 답지 보니까 발리 하나 띡 써있고 말아. 거짓이래. 와, 쉬가 안 떠올랐는데 나는. 나는 그래서 뭘 했냐면 한 고2 때부터 내가 공부하는 단원들에 대해서 기니디 선택형 문항에서 자주 나오는 발레들을 다 써놓고 외웠어요. 노트에다가 이렇게 거짓인 거를 쭉 써놓고 얘는 이래서 거짓이고 쟤는 저래서 거짓이고 그냥 발레를 다 통째로 외웠어요. 그게 제일 빠르거든. 열심히 외워야지. 그리고 참인 것들을 많이 찾아서 증명을 직접 해봐야 돼. 그래야 직관적으로 이게 수학이 굉장히 너희는 직관적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하거든.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시고 기니디 선택형 객관식 문항인데 그걸 우리가 증명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맞는지 틀린지 딱 직관적으로 보고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사전에 이제 증명을 따로 좀 많이 해봐야 실제 시험 볼 때는 그러지 않잖아. 너희는 근데 이제 공부할 때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때도 씨 맞는 것 같아 참 이러고 나 말잖아. 어디 기니디 선택형 문항 보면 그러잖아. 그리고 기니디 이름이 5개 있어. 앞에 거 3개 찾았네? 보기에 기니디 딱 있어. 그럼 답 체크하고 미음 밑에 거 읽어보지도 않잖아.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참. 그래서 여기서는 요 증명하는 거에 대한 연습을 좀 할 건데, 자, 증명법이 있잖아.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이제 증명법에 대해서 좀 다뤄볼게요. 명제의 증명. 증명법이 크게 직접 증명과 간접 증명이 있어요. 직접 증명은 뭐냐면 이런 거야. 말 그대로 밥을 먹은 사람을 똥을 싼다를 증명하래. 그래서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좀 있으면 소화가 되는 것 같고 배가 꾸물꾸물해서 화장실을 가서 싼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걸 직접 증명. 그냥 어떤 명제 P면 Q이다라는 명제에 가정이 있고 결론이 있잖아. 이 가정이 이런 가정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뭐가 성립하고요. 이게 성립하니까 뭐가 성립하고 뭐가 성립하고 뭐가 성립해서 최종 결론 얘가 성립해서 참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냥 가정의 순서대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을 직접 증명이라고 해요. 근데 거의 안 나옵니다. 너무 쉽거든. 간접 증명은 크게 또 다시 2가지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대우를 이용한 방법이 첫 번째고 뭔 말이야? 우리 어떤 명제가 참일 때 그 녀석의 대우 명제가 참인 걸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인 걸 밝히기 위해서 대우를 써놓고 이 대우를 직접 증명을 하는 거야. 이 대우의 가정이 어쩌고 저쩌고부터 뭐가 돼서 딱 결론에 도달해서 대우가 참이니까 처음 명제도 참이에요. 이렇게 하는 걸 대우를 직접 증명하는 방법을 대우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어떤 n이 자연수일 때 우리 어제도 썼다. 지난 시간에도 n제곱이 5의 배수가 아니면 n도 5의 배수가 아니다. 를 증명을 하랍니다. 다음을 증명하시오가 문제입니다. 근데 제곱을 가지고 제곱시키기 전에가 배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실제로 해보면 좀 많이 어렵거든. 그래서 어떤 걸 이용을 하냐. 이 녀석의 대우를 써보면 n이 5의 배수이면 n제곱도 5의 배수이다. 근데 이제 이 녀석을 증명을 하려면 봐봐. 자, 이렇게 쓰는 거지. 5 제곱시키면 25, 10 제곱시키면은 100, 15 제곱시키면은 225, 참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 알았지? 모든 5의 배수인 자연수를 다 확인하라는 건데, 그치? 한 서너 개 해봤더니 된다고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치? 됐죠? 자, 그래서 그럼 얘를 어떻게 식으로 세울 것인가가 중요해.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러려면 배수의 정의를 알아야지. 배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5의 배수의 정의가 뭐야? 오씨. 그렇게 써 있나? 아니야, 중학교 책에 그렇게 안 써 있어. 초등학교 책에 그렇게 안 써 있어. 5로 나눠 떨어지는지. 그렇게 안 써 있다. 근데 초등학교 책에 5를 한 번 더 하고 자연수의 5를 곱한 수를 5의 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진짜 이렇게 써 있어. 세모의 배수에서 어떤 자연수의 세모를 곱한 수. 이렇게 써 있다니까. 오케이? 이게 5의 배수의 정의야. 고등 과정에서는 이제 배수를 정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키거든. 마이너스 15도 5의 배수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의 그래서 K의 배수는 정의 자체가 K 곱하기 정수. 이런 꼴로 생긴 걸 K의 배수라고 합니다. 0은 있잖아. 모든 숫자의 배수로 봐요. 그래서 5 곱하기 0도 0이잖아. 0은 5의 배수입니다. 됐나요?
근데 여기선 지금 우리는 자연수 범위에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놓는 거죠. 증명 n을 5의 배수 5 곱하기 k 이렇게 놓고 k는 자연수.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을 n을 제곱시켜 봤더니 5k의 제곱인데 그럼 그 녀석은 5 곱하기 5k 제곱 이렇게 되지, 그치? 왜 25 곱하기로 안 하냐면 나는 다시 5의 배수인 걸 밝히려면 5 곱하기 어떤 수 이런 형태인 걸 밝혀야 된다는 거지. 어떤 수에 5를 곱한 녀석, 어떤 자연수에 5를 곱한 녀석 이렇게 됐네. 즉 따라서 n을 5의 배수라고 놨더니 n제곱도 5의 배수가 되더라. 오케이? 따라서 n제곱도 5의 배수입니다. 여기까지가 있잖아. 이렇게 쓰는 게 요 명제 있잖아. 이 명제를 직접 증명을 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어차피 대우를 직접 증명을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 자체가 대우를 직접 증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직접 증명 자체는 잘 물어보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렇게 쓴 게 요 녀석을 직접 증명한 거야. 알았지? 대신에 우리는 내가 증명하고 싶은 이거니까 마지막에 뭐 하나 써주냐면 따라서 대우 명제가 참이므로 처음 주어진 명제도 참입니다. 이렇게 한 줄 더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아, 이게 처음 듣는 애들은 좀 어려워.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이게 좀 잘 안 돼. 자, 자, 볼게요. 기본 문제 23-1번 하고 나서 내가 나머지 두 번째 간접 증명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에 할게요. 왜냐면 이게 좀 이상해. 거지 같아. 좀 두 번째 게. 자, 23-1번 볼게요. A, B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요. B는 0이냐. 다음을 증명하래요. 오케이? 다음을 증명을 하라. 봅시다. 그래서 요 녀석은 요 녀석도 이제 대우를 한번 좀 써보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제곱해서 0, 0이 되는 게 그냥 A도 0, B도 0밖에 없으니까 다음 뭐 참이네요. 라고 쓸 수 없다는 거지. 뭐 제곱해서 더하는 게 0, 0밖에 없다. 라는 건 어디서 출발한 거야? 누가 그런데? 제곱해서 더하는 게 0, 0밖에 없다고. 우리는 사실 이미 알고 있잖아. 그치? 어떤 실수를 제곱시킨 게 양수 아니면 0 아니면 음수밖에, 아니, 제곱시킨 게 양수 아니면 0밖에 안 되는 걸 아니까. 그치? 그리고 두 양수를 더해서 0이 되려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는 걸 알잖아. 그치? 근데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쓰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 대우를 한번 써볼게요. 대우를. 이 녀석의 대우는 이렇게 되겠지.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면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0이 아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봐봐. 그럼 A가 0이 아니면 A의 제곱은 어떻게 돼? 0보다? 그럼 이렇게 되거나 또는 B제곱은 0보다 크겠지, 그치? 근데 우리 봐봐. 이미 알려진 성질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작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이미 공론화돼 있는 사실이잖아, 그치? 실수의 제곱은 양수 아니면 0이야, 그치?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얘 A제곱이 양수 또는 B제곱이 양수이다에 또는이라는 게 물론 둘 다 양수일 필요는 없잖아. 양수 아니면 양수 0 아니면 0 아니면 양수 이거밖에 없다 이거지, 그치? 음수는 어차피 안 된다 는 거야, 그치?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치? 그러기 때문에 얘가 양수이거나 또는 얘가 양수인데 그러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당연히 양수이다. 요놈이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무조건 양수가 된다라는 거죠. 절대 음수가 없다는 걸 알기에. 됐죠? 따라서 대우가 참이므로 처음 주어진 명제 참입니다. 요렇게 쓰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지울 때 여기다. 자, 두 번째 문제 있잖아. A,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대우 한번 불러볼까요? 대우. 두 번째 문제 대우 좀 얘들아 대답 좀 잘 좀 해줘볼까? 좀 어렵다. 여기서부터 희주야 정신 차리고. 불러봐.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아니 다들?
아, 미안해. 143쪽이 1번이었어요. 미안해. 143쪽에 기본 문제 23-1번인데 지금 2번에 대우 좀 불러보라니까. A가 자연수일 자연수일 때라는 건 이제 전제 조건이니까 숫자의 범위니까. A와 B가 홀수이면 그치? A, B는 홀수이다. 요 녀석이 대우야, 그치? 자, 볼게요. A와 B가 홀수이다라는 게 둘 다 홀수란 얘기지, 그치? 홀수는 니네 뭐라고 놀래? 짝수는 식으로 뭐라고 쓸 거야?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짝수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니까 2 곱하기 어떤 수, 자연수 이렇게 할 거지. 홀수는?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자연수라고 했었어요. 마이너스 1. 그게 뭔 소리지? 우리 짝수보다 1 큰 수 홀수라고 할 수 있어? 짝수보다 1 작은 수 홀수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짝수는 2 곱하기 어떤 숫자 이러면 짝수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2 곱하기 자연수는, 그치? 그럼 여기까지가 짝수인데 예를 들어 이제 2n이라고 놓으면 짝수잖아, 그치? 그럼 얘도 홀수고 이렇게 써도 홀수 아니야? 근데 이걸 써야 할까, 이걸 써야 할까? n이 자연수예요? n이? n을 뭐라고 놔야 할까? 정수라고 놓으면 밑에 거 자연수라고 놓으면 정수라고 놓으면 안 되는데? 자, 봐봐. 이런 거죠. 얘는 뒤에다가 n은 뭐라고 써야 하냐면 음이 아닌 정수. 정수는 세 가지로 나뉘어.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라는 또 마지막 뭐? 0, 그치? 그러니까 음이 아닌 정수라는 건 0 아니면 양의 정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왜 음이 아닌 정수라고 쓰냐? 나는 지금 홀수인 모든 자연수에서 얘가 성립함을 보이고 싶단 말이지, 그치? 그럼 홀수인 여기다가 n에다가 어떤 숫자들을 넣었을 때 홀수인 모든 자연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 자연수라고 써버리면 n이 자연수다 이렇게 해놓으면 n에다 넣을 수 있는 숫자가 1부터야, 그치? 근데 1은 몇 나오는데? 3.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5 이렇게 나오잖아. 즉 3부터 모든 홀수가 나온다고.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쓸 거면 n은 음이 아닌 정수, 즉 0부터 넣어야 된다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음이 아닌 정수라는 게 0과 양의 정수를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됐어요? 대신에 2n-1 이렇게 써 있으면 여기다 1 집어넣어야 1 나오고 2 집어넣어야 3 나오고 이러지,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n은 자연수. 이렇게 쓰면 됩니다. 즉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쓸 거면 요 범위로, 이렇게 쓸 거면 얘 범위로. 다만 우리가 정수 범위로 확장해서 짝수 홀수를 생각하려고 그래. 그럼 그때는 2n 플러스 1 해놓고 그냥 n은 정수 이렇게 쓰나, 어차피 모든 양의 정수, 음의 정수 다 골고루 집어넣으면 양의 정수로 다 나오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다 나올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냥 이렇게 놓고 정수라고 쓰나, 정수 범위일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았죠? 어차피 모든 정수 다 넣으면 하나씩 다 한 칸 차이, 숫자가 한 칸 차이 나긴 할 텐데 어차피 하나씩 다 나오잖아, 그치? 자연수 범위일 땐 이걸 좀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밑에 거 방법을 좀 주로 이용을 합니다. 자연수 범위일 때. 자, 볼게요. 증명 과정이 A를 2n-1, B는 2m-1 이렇게 놓고요. 여기서 m과 n은 자연수라고 쓸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놓으면 안 됩니다. 2n-1, 2n-1 똑같이 두 번 쓰면 안 돼요. 그러면 a, b가 똑같은 홀수일 때만 관찰한 거잖아, 그치? 다른 홀수일 때도 여기도 두 말은 같은 홀수, 다른 홀수 없다니까 둘이 같은 수일 수도 있고 다른 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놓고 a랑 b를 곱합니다. 2n-1, 2n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러면 두 배. 정리 빠르게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개해서 2로 묶은 거죠. 그럼 이 어떤 숫자에다가 두 배를 곱하면 여기까지가 짝수인데, 그치? 짝수에 1을 더한 숫자니까 이 숫자는 무조건 뭐다? 홀수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희주 이해돼요? 아이고, 착한 사람 눈에 M으로 보여요. 자, 미안해, 알았지? 자, 어쨌든 어떤 짝수에다 1을 더했으니까 홀수다라고 할 수 있지, 그치? 즉 A랑 B가 둘 다 홀수라고 했을 때 A, B는 홀수이다가 증명이 됐어요, 그쵸?
따라서 요 대우 명제가 참이므로 맨 처음 써져 있던 A, B가 짝수이면 A 또는 B는 짝수여야 한다가 참이다라고 쓰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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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어렵다. 아이고 어려워. 자, 다시 앞으로 두 번째 왜 째려봐. 두 번째 간접 증명 방법은 귀류법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잘 들어야 돼. 결론을 부정시켜요. P이면 Q이다를 P이면 Q가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모순점을 찾아냅니다. 아니다라고 놨더니 여기가 틀렸네. 이렇게 하는 거야. 정확한 뜻이 뭐냐면 결론을 부정시켜서 부정하여 가정이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의 실에 모순됨을 찾는 방법. P이면 Q가 아니다라고 했더니 Q가 아니다라고 놨더니 가정에서 틀렸네. 이럴 수 없네. P일 때는 Q가 아니다가 될 수가 없네. Q여야겠네. 이런 거야. 주로 언제 쓰이냐면,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걸 주로 언제 쓰냐? 엄청 당연한 소리를 증명하라고 막 시켜. 가장 대표적인 게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세요. 씨, 무리수지 뭐야, 씨.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아? 그치? 루트 2가 선생이 중3 때 무리수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제곱해서 자연수가 되긴 하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중에 제곱해서 없는 걸 제곱근을 루트를 써서 나타낸다라고 했고 이 녀석을 무리수라고 배웠는데 증명을 하랍니다. 자, 이런 거죠. 엄청 당연한 소리 증명 뭐냐면 인범이는 남자이다 이런 거. 증명을 하래. 그래서 있잖아. 뭐 남자지 뭐해 내가. 그래서 내가 증명을 해보이겠어. 이게 지금부터. 여자애들 혹시나 막 변태 선생 이러면 안 돼, 알았지? 그냥 예를 들기 위한 그런 거야. 자,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여자인 나를 여자라고 한번 해보지 뭐. 내가 여자임을 밝혀줄게. 자, 했어.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하로 가. 여기 지하에 뭐 있어? 여기 지하에 뭐 있는지 알아요? 여기 지하에? 몰라. 지하에 사우나 있어. 목욕탕 있어. 목욕탕 가가지고 여탕 하나 딱 주세요. 내가 거기 가서 탁 떼밀고 다 개운하다. 자, 봤지? 나 여자야. 이러려고 해 지금 내 계획이. 왜 이렇게 딱 되면 증명이 될 거 아니야. 갔다 오면. 그치? 근데 봐봐 어떻게 돼? 여탕 하나 주세요 하는 순간 뭐야? 철컹철컹. 씨 봐봐 나 남자야. 철컹철컹. 이런 거라고. 오케이? 여자라고 하고 나서 무언가 여자일 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했더니 잡혀가더라. 그래서 나는 남자다. 됐나요? 이걸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세요인데, 내가 지금부터 요 녀석을 증명을 해줄게. 설명 잘 들어야 됩니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세요. 몰라?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이다라는 명제를 결론을 부정시켜, 즉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해보자 이거예요. 오케이? 루트 2를 증명은 그 프로프의 첫 약줄여서 이렇게 PF 이렇게 씁니다.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하자. 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이용되냐면 유리수의 정의가 이용이 됩니다. 유리수의 정의가 뭘까요? 비슷합니다. 유리수의 정의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 꼴로 표현 가능한 수.
2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루트 2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m분의 n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지. m과 n은 둘 다 정수인, 그치? 근데 여기선 정수라고 하지 않고 m과 n을 둘 다 자연수라고 할 건데, 왜냐면 루트 2의 정의가 뭔지 알아, 얘들아? 루트 2의 정의 배웠어. 중3 중3-1을 배우는데. 제곱해서 1을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중 양수. 2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해요. 그냥 양수라니까 정의가 그 루트 2의 정의가. 오케이? 양수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음의 정수일 수도 있으니까 정수라고 말하면 그냥 자연수분의 자연수라고 해도 되겠지, 그치? 양의 정수가 자연수인 거니까, 그치? 즉 여기서 그럼 뭐라고 써놓냐면, 그럼 m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 왜 서로소인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어떤 정수가 있으면 약분이 될 수도 있지, 그치?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해. 할 수 있을 때까지 다 했어. 약분이 더 이상 되지 않는 분수를 뭐라 그래? 기하분수라 그래, 그치? 그래서 루트 2를 기하분수로 만들어 놓은 거야, 알았지? 약분이 돼서 언젠가 약분이 딱 끝난 그 상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얘는 약분이 더 이상 안 되는 상태 이렇게 놨어, 알았지? 자, 이렇게 놓고 양변에 m을 곱해서 루트 2m은 n 이렇게 놔요. 그러면 여기서 n 제곱이 어떻게 돼? 2m 2m 제곱 그냥 왼쪽에 쓸게. 2m 제곱 2n 제곱 이렇게 되지, 그치? 자, 봐봐라. 좌변은 2 곱하기 어떤 숫자야? 좌변은 짝수야, 홀수야? 이게 짝수인 게 100% 확정이 됐죠, 그쵸? 그냥 어떤 숫자의 제곱에다 어쨌든 2를 곱한 녀석이니까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짝수야, 그치? 현우 이해돼? 그럼 우변도 반드시 뭐 해야 돼? 짝수해야 돼. 오. 그래서 n제곱은 짝수이다. 지금 요놈 다음 줄을 쓴 거야, 알았지? 좌변이 짝수이므로 n제곱이 짝수여야 돼, 그치? 그럼 n제곱이 짝수이려면 좀 전에 했잖아. 좀 전에 여기 어디 안 했네. n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여야 되거든. n도 짝수여야 돼. 짝수이므로 이렇게. 사실 있잖아. 얘도 증명을 해야 되는 게 맞아. n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다도 사실 얘도 증명을 해야 되는 게 맞아, 알았지? 쟤도 또 중간에 증명을 하고 넘어가야 돼. 뭘 이용해서? 좀 전에 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면 돼, 알았지? 근데 여기선 그냥 된다고 합시다. 우리 이미 되는 거 알고는 있으니까. 그럼 n을 뭐라고 놓을 거냐? 2k라고 놓을 거야. 그래서 k 자연수. 왜 n이 짝수라니까, 그치? 오케이? 그걸 처음 식에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것 좀 불러볼까? 좌변은 2m제곱. 우변은 어떻게 돼? 4k제곱. 그럼 2k제곱은 뭐가 돼? 2k제곱은 m제곱. 이해돼? 이거 집중해 잘 들어야 돼. 나 집중 안 하면 몰라. 그럼 좌변이 짝수야, 홀수야? 좌변. 짝수. 그럼 반드시 우변도? 짝수. 수이므로 m도 짝수이다. 까지 쓰면 있잖아. 모순이 생겨. 왜? 나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된다고 했는데 얘도 짝수고 얘도 짝수면 2로 약분이 또 될 거 아니야. 아니, 선생님 그럼 2로 한번 약분하면 되지. 2로 또 약분하고 다시 그 짓을 또 해봐. 또 나와. 2로 이거 밤새 하루 종일 약분할 수 있게 된다고. 그렇잖아. 이 둘 다 짝수라고. 그럼 하나 약분해볼까? 내가 약분 한 번 덜 했나 보지 뭐. 하고 약분 또 하고 또 시작해. 약분해서 2K랑 여기도 2L 써놓고 이렇게 뭐 L분의 K 이렇게 놓고 또 시작하는 거지 진짜. 그럼 밤새 하지 않겠니? 밤새? 밤새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순간이 없어. 그치? 됐나요? 즉 n도 짝수까지 나오면 이는 m과 n이 서로소임의 모순이므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는 거죠. 됐나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써주면 그럼 루트 2가 우리 이제 실수 범위라고 하면 유리수가 아닌 숫자들은 전부 다 무리수잖아, 그치?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예요. 요렇게 써주면 됩니다. 알았죠? 됐어요? 됐어요? 좀 쉬었다가 내가 귀류법 기본 문제 지금 23-2번 문제 하나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이 절대부동식 끝이네. 우리 23단원 끝나면 시험 봅니다. 참고로 알았죠? 24단원이 아니고 23단원 끝나면 24
왜? 30분밖에 안 남아서 아쉽지, 그치? 아유, 7시에 간 날이라, 그치? 아, 아쉬워, 그치? 아, 한 7시 반까지는 해야 되는데, 아, 아쉬워서 어떻게? 아쉬운 사람 다음 수업 좀 듣다가 고1 거 수업, 정규 수업 좀 앉아서 듣다가, 지금 그 유리함수 할 차례니까 걔네만. 니네도 곧 나와. 걔네도 이제 겨울에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또 샌도 풀고, 지금 또 풀고, 그러고 있어요. 자, 23-2번 볼게요. 23-2번. 다음을 증명하랍니다. 뭐 도찐개찐입니다. 루트 2 증명이나 루트 3 증명이나. 자, 1번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랍니다. 유리수가 아님을. 자, 볼게요. 자, 그럼 얘도 어떻게 하냐? 루트 3을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지. 가정하면 역시 이제 루트 3을 n분의 m분의 n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쵸? 양수니까 이제 m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다. 이렇게 놉니다. 그래서 양변에 분모를 곱해서 제곱을 시키면 3m 제곱은 n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치? 요 놈에서 좌변이 깔끔하게 쓰면 좌변이 3의 배수이므로 우변인 n제곱도 3의 배수이고 따라서 n도 3의 배수입니다. 오늘따라 글씨 쓰기가 되게 귀찮네. 자, 글씨 개판이죠. 날라댕기죠. 자, 지금부터 잘 써야겠다. 그래서 n을 3k라고 이렇게 놓는 거죠. 3의 배수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k는 자연수예요. 라고 해놓고 처음식 저기에다 대입을 하면 9k제곱은 3m제곱이고요. 따라서 3k제곱이 m제곱이니까 오케이? 좌변이 3k제곱이어서 m제곱이 3의 배수네요. 따라서 역시 m도 3의 배수입니다. 아니 분명 둘이 서로소라 그랬는데 m도 3의 배수고 n도 3의 배수야. 그치? 서로소라고 했는데 그치? 그래서 이는 m과 n이 서로소임에 모순이므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증명하는 걸 뭐라고 한다? 무슨 방법이라고 한다? 이걸 귀류법. 무슨 방법?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태민이 화났어 혹시? 화났어? 웃어. 자, 너무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네.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은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알고 있대. 알았지? 걔가 유리수가 아닌데 그걸 이용해서 2 더하기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을 하랍니다. 됐나요? 간단합니다. 이 녀석은. 자, 그럼 마찬가지로 2 더하기 루트 3이냐? 2 더하기 루트 3을 유리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라고 가정하면 그럼 여기는 이제 뭐라고 놓을 거냐면 루트 2 더하기 3을 어떤 q라고 이렇게 쓸 거야. 여기서 뭐냐면 얘가 그러니까 q가 그냥 유리수야. q가 그냥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그럼 양변을 2를 이항시키면 루트 3은 q-2지. 그치? 유리수끼리 빼면 유리수야 무리수야 뭐야 이거? 유리수끼리 뺐어요. 그럼 유리수가 돼야 안 돼? 되죠. 그쵸? 되죠. 사실 이게 교육과정에서 없어졌는데 옛날엔 이걸 배웠어.
자연수끼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됐을 때 자연수가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다 나눠서 배웠거든. 유리수끼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면 유리수가 되는지, 정수끼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면 정수가 다시 되는지, 실수끼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해서 실수가 되는지 이런 걸 배웠었거든. 그래서 이제 자연수 집합은 덧셈과 곱셈까지는 항상 결과물이 자연수라고 할 수 있어. 자연수끼리. 그래 안 그래? 근데 뺄셈은 자연수가 된다고 할 수 보장이 돼 안 돼? 자연수끼리 뺄셈 안 되지. 나눗셈도 돼 안 돼? 안 돼. 근데 정수 범위는 덧셈, 뺄셈, 곱셈까지는 무조건 정수가 된다고 보장이 되지만 나눗셈은 정수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유리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전부 다 다시 유리수가 되는 게 보장이 되죠. 실수도 마찬가지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전부 다 다시 실수 안에 있는 게 보장이 됩니다. 오케이? 무리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어느 것도 보장이 되지 않아요. 왜 루트 3 무리수고요? 마이너스 루트 3 무리수야. 덧셈 하면 유리수 돼버린다고. 실수, 그치? 무리수 아닌 숫자 되니까 무리수끼리 덧셈, 뺄셈, 곱셈 했다고 결과가 무리수다라는 보장은 언제나 없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유리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좌변은 유리수가 아니고요. 왜 이번에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알고 있대잖아. 그치? 가 아니고 우변은 유리수이므로 모순입니다. 그치? 유리수가 아닌 거랑 유리수랑 같대요. 모순이 생겨서 2 플러스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걸 비류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네, 이것도 뭐 시험 하나 내야지. 이거 하나 내야 돼. 뭐 빈칸 넣기로든 뭐든 하나 낼 겁니다. 이걸 귀류법이라고 하고요. 이게 어떤 명제 증명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은 부등식들을 증명을 할 겁니다. 부등식을 증명을 해요. 얘가 얘보다 A가 B보다 크대. 그래서 A가 B보다 왜 큰지 한번 보여봐라. 이 숫자 범위가 주어져 있고 이 숫자 범위에서 얘가 얘보다 항상 크대요. 이걸 한번 보여봐라. 뭐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 A랑 B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항상 커요. AB보다. 항상 크거든. 크거나 같아요.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부등식의 증명입니다. 오케이? 이런 걸 부등식의 증명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따로 이름을 한번 단원 설명을 좀 하고. 부등식의 증명. 자, 우리가 어떤 A가 B보다 크다. 또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다음 요 녀석들 이 네 가지 형태의 부등식을 증명하는데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합니다.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자, 첫 번째는 차를 이용하는 방법. 뭔 말이냐면 내가 두 A랑 B를 뺐더니 양수가 됐다 이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A가 B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A-B가 양수임을 보이는 거죠. 오케이? 마찬가지야. A가 A-B가 0 이상이다 를 보이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가 확인이 되는 거겠지, 그치? 계속해서 A-B가 음수이다를 보이면 A가 B보다 작다라는 걸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쵸? A-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임으로써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치? 이게 차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딱 요런 것들이에요. 볼까요? 자, 연습 한번 해볼게. 저 녀석 자주 나오는 거거든. 내가 저건 외우라고 할 정도로 자주 나옵니다. 학생들한테 그냥 자주 나오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있자. 자,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항상 A, B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A랑 B 실수.
그럼 두 개를 빼보면 이렇게 두 녀석을 뺀 것이 a제곱 마이너스 ab에 플러스 4분의 1 b제곱에 플러스 4분의 3 b제곱 이렇게 찢어요. 이만큼이 완전 제곱식이 되네. 그래서 이 녀석은 a 마이너스 2분의 1 b의 전체 제곱이고 뒤에 남은 건 4분의 3 b의 전체 제곱이야. 그치? 그럼 요 녀석도 뭐의 제곱이니까 항상 0 이상. 그치? 뒤에 있는 녀석도 4분의 3이 곱해져 있지만 항상 b제곱 자체가 0 이상이잖아. 그치? 그럼 0 이상인 데들을 더해봤자 언제나 0 이상이다가 되겠지. 그치? 따라서 두 개를 뺀 식이 0 이상이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b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을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건데, 얘네 있잖아. 얘네 크다 작다 말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라는 건 클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이걸 써줘야 돼. 언젠 크고 언젠 같은지. 뭔 말인지 알겠어? 뭐만 쓰냐? 언제 같은지만 써. 그럼 나머지 상황에서는 클 거 아니야. 그치? 크거나 같다라는 걸 밝혀놨어. 근데 A, B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얘가 얘보다 크고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둘이 같냐? 이걸 말하는 거야. 오케이? 즉 등호가 들어있는 크거나 같다나 작거나 같다인 얘네들은 이모티콘 같이 생겼죠. 그쵸? 요 녀석은 따로 문제에서 얘기를 꺼내지 않아도 증명에 반드시 맨 마지막에 뭘 써줘야 하냐? 등호 성립 조건을 반드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반드시 써야 돼요. 무조건 써야 돼요. 안 쓰면 틀립니다. 감점을 당해요. 대부분 문제가 그래서 등호 없는 것보다 등호 있는 게 태반이야. 왜? 저거 잘 찾을 수 있냐 없냐가 주된 목적이거든. 오케이? 자, 볼게요. 그럼 방금 요 녀석도 크거나 같다가 됐지, 그치? 그럼 만약에 내가 이 같다,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럼 등호라는 건 두 개 뺀 게 0이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두 개 뺀 게 0이 되는 상황이니까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돼, 그치? 얘가 0이 되면 b는 얼마? 0밖에 없지. 그럼 b에다 0 집어넣어봐. a 제곱만 남지. 그 다음 얘가 0이 되려면 a는 얼마? 0. 즉 얘가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랑 b가 둘 다 0일 때밖에 없네. 그치? 그래서 뒤에다 뭐라고 써주냐면 등호는 a도 b도 둘 다 0일 때 성립한다. 뭔 말이야? a랑 b랑 0이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값이 나오고요. 이해돼? a랑 b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닌 숫자가 들어가면 좌변이 우변보다 커진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모든 등호가 들어가 있는 부등식은 반드시 등호 성립 조건 쓰자고요. 알았지? 민성아, 뭐 쓰자고? 그렇죠. 등호 성립 조건을 반드시 쓰자고요. 현우 이해되죠? 이거 꼭 써야 돼. 이거 진짜 엄청 짱짱 중요한 녀석.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차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두 가지. 두 번째는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아니, 그냥 빼보면 되지 뭐 제곱의 차까지 이용해. 그냥 빼기가 어려운 상황들. 이런 애들. 절대값 안에 있는 것끼리 막 뺄 거야, 그냥. 막 절대값 x, 그냥 뺄 거라고? 절대값 x 빼기 절대값 y를 그냥 그냥 이렇게 계산할 거야, 우리? 이럴 수 없잖아? 이럴 수 없거든.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가 씌워져 있거나 뭐 루트가 씌워져 있는 애들끼리 빼면 우리가 루트 5 빼기 루트 3 루트 2야 막 그랬잖아. 그치? 그랬어? 루트 5 빼기 루트 3을 루트 2 어우씨 그랬잖아. 니네 우리 3분의 1 빼기 2분의 1 그냥 1분의 1 이랬지. 그치? 루트 3 빼기 루트 안에 것끼리 덧셈 뺄셈 못하잖아. 그치? 루트를 좀 없애야 뭘 더하고 빼고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제곱을 시키는 겁니다. 절대값이 있거나 루트가 있을 때. 자, 절대값이 있거나 루트가 있을 때라기보다 언제 주로 쓰냐면 대신에
대신에 봐봐. 내가 두 숫자가 있다. 두 숫자를 제곱해서 이렇게 뺐다고 해서 A가 B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이건 안 돼, 그치? 근데 내가 여기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 둘 다 0 이상이야? A제곱 빼기 B제곱이 더 커, A제곱이 더. 그럼 그때 A가 B보다 크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치? 언제 주로 쓰냐면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0 이상인 게 보장받을 수 있을 때 제곱시켜서 뺍니다. 오케이? 음수일 땐 안 돼, 알았지? 음수인데 막 제곱시켜서 빼서 얘가 크니까 제곱시키기 전도 얘가 크다 이러면 안 된다고, 알았지? 자, 그래서 얘는 그럼 A의 제곱 빼기 B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게 A의 제곱이 B의 제곱보다 크다가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좀 전에 했으니까 빼기에서. 그럼 양수 0 이상인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다도 보장이 된다 이거야. 됐니? 됐니? 음수일 땐 안 되겠죠. 음수일 땐 막 쓰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 이상이라는 것은 A의 제곱이 B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보장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때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보장이 됩니다. 오케이? 됐죠? 3번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건 A의 제곱이 B의 제곱보다 작다라는 게 보장이 되고요. 0 이상이니까 역시 A가 B보다 작다도 보장이 된다는 거죠.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 이하라는 것은 A 제곱이 B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고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가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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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녀석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자리가 될라나 모르겠네. 역시 A랑 B는 실수이고요. 실수일 때 자주 나오는 부등식입니다. A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이 항상 AB 더하기의 전체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시오. 그럼 절대값은 음수가 돼? 못 돼? 절대값의 결과는 음수가 못 되지. 그럼 아무리 작아도 0이지, 그치? 0 이상이 보장돼요, 그치? 0 이상이 보장되고 얘도 0 이상이 보장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그냥 둘이 제곱시킨 거에서 요놈 뒤에 거 제곱시킨 걸 이걸 빼는 방법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알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어떤 절대값의 제곱은 절대값 씌우지 않고 제곱시킨 것과 똑같죠. 그쵸? 그리고 두 절대값을 곱한 건 그냥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녀석의 절대값은 있잖아. 절대값 씌우기 전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습니다. 그쵸? 자, 언제 같아요? 양수일 때 말고 또 있는데? 0. 0 이상일 때 x의 절대값과 x는 똑같고요. 언제 절대값 씌운 게 더 커져 그러면? x가 음수일 때, 그치? 음수일 땐 절대값 씌운 게 절대값 없는 녀석보다 무조건 크겠죠, 그쵸? 절대값에서 사용되는 아주 기본적인 성질들입니다. 알았죠? 자, 볼게요. 요 녀석 제곱에서 빼면 그럼 요놈 제곱시키면 절대값 시킨 거 제곱은 절대값 없이 제곱이랑 둘이 곱해서 2배는 2 절대값 AB. 여기까지 이해돼?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쓰고요. 얘는 전체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전체 절대값을 그냥 없애도 상관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냥 그대로 빼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제곱이어서 너 안녕. 너도 안녕. 이렇게. 그럼 뭐 남니? 2배의 괄호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남는데 요 녀석은 항상 0 이상이니 보장이 되죠. 왜? 얘 때문에. 그렇잖아. AB의 절대값 씌운 건 언제나 AB보다 크거나 같아. 그치? 따라서 이 밑에 줄에다가 요 놈이므로 따라서 요 녀석이 성립한다.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 알았지? 자, 그럼 뭐 써야 돼? 우리 등호가 있는 거 등호 성립 조건 써야지. 등호 성립 조건 그럼 얘랑 같아져야 얘가 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언제 0이 돼? AB가 뭐일 때? AB 곱한 게 양수이거나 0일 때, 그치? 이해돼? 그래서 등호는 AB가 0 이상일 때 성립한다.
이겁니다. 즉 AB 곱한 값이 0 이상이 되면 좌변과 우변은 똑같아지고요. 오케이? 그 말이 AB의 부호가 똑같거나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를 말하는 거야. 알았지? 그런 경우가 아닐 땐 좌변이 우변보다 무조건 더 큰 값이 나온다. 요런 얘기입니다. 알았지? 이걸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하고 이걸 무조건 찾아서 써줘야 합니다. 알았지? 오케이? 이거 서술형 내가 네모칸 막 빈칸 넣기 막 이런 거 찾아서 시험에 엄청 냅니다. 알았죠? 엄청 내요. 네모칸 찾아놓고 막 등호 성립 조건 마지막에 찾아서 쓰라고 막 내가 막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으면 막 서술형으로 내고 막 왜 그러세요? 나쁜 선생이야. 졸라 못돼 처먹었어. 알았지? 공부도 열심히 합시다. 우리 화이팅. 나는 사실 있잖아. 이거 좀 못돼 처먹은 소리일지도 모르겠는데 너희가 막 수학을 엄청 잘했으면 좋겠어서 열심히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못해도 된다 이건 아닌데 뭐가 제일 아니 잘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근데 이제 물론 나는 이게 제일 커. 나한테 배운 애들이 수학을 못하면 있잖아. 내 기분이 너무 나빠 그냥.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해. 어디 가서 막 니네가 막 나중에 혹시나 학원을 옮기게 되는데 전에 어디서 배우다 왔길래 이랬더니 수미사요 송인범이요. 이게 너무 싫어. 나한테 배운 애들은 무슨 나중에 내 욕을 저 새끼 나 사람 졸라 힘들겠어. 근데 진짜 나쁜 그런 상관없으니까 수학만 좀 잘했으면 좋겠어. 수학 시험만 좀 잘 봤으면 좋겠어. 어디 가서 진짜 나한테 배운 애들이 얘 수학 점수 실력이 왜 이래? 이런 얘기는 좀 안 듣고 다니게. 뭐 그런 소리 얘기가 니네 학원 옮겼는데 뭐 그런 게 내 귀에 들어오진 않겠다만 물론 그런다고 나한테 배운다고 해서 뭐 다 잘 되진 않더라고. 왜냐면 이런 거야. 나는 그냥 옆에서 좀 도와줄 뿐이지. 난 애들은 딱 이렇게 얘기해. 곱하기 한 1.3 정도. 니네 공부하는 거에 한 30% 정도 효율을 올려준다. 1.3이니까 130% 아니야. 1.3, 1.3. 근데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100만큼의 공부를 하면 130을 얻어가는 거고 200만큼 공부를 하면 260만큼을 얻어가는 건데 너희가 공부를 0.003만큼 공부를 해. 여기다 뭐 1.3 곱한다고 막 엄청 커지지 않잖아. 그치? 결과적으로는 니네가 해야 돼. 오케이? 니네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중학생들은 이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큰 차이라고 생각해. 나도 중학생만 가르칠 때도 있었거든. 근데 그때는 걔네들은 공부하기 싫어 죽을라 그래. 그냥 죽자 살자 숙제도 안 해요. 그래도 맨날 보강 부르고 그냥 시험 기간에 옆에도 앉혀놓고 막 문제 풀려. 그냥 계속 풀려. 막 계속 풀리면 맞춰 시험 막 90점 나와 막 나온다고. 하기 싫어. 너희도 해봐서 알지만 그냥 학교 다닐 때 그냥 팅가팅가 설렁설렁 하다가 시험 기간 한 3주 바짝 하면 수학 점수가 막 나와. 그런다니까? 진짜로. 근데 고등학생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와.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와. 내가 이거 딱 얘기해 줄게. 중학생 때처럼 고등학교 첫 시험을 공부를 하잖아?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 왜냐면 중학교 때도 이렇게 공부해서 곧 잘했거든. 95점 맞았거든. 뿌듯하거든. 근데 고등학교는 그렇게 하면 딱 60점대 나올 거야 아마. 60점대. 딱 중학생처럼 공부하면 60점대가 그러니까 못 나온 게 아니야. 딱 그만큼 공부했을 때 맞을 수 있는 점수. 그리고 이미 중학교는 한 반에 90점을 넘는 애들이 오케이? 10명 가까이 있어. 한 반에. 보통 그 서울시 통계야. 재작년인가 나온 서울시 통계야. 30%를 넘어. 전체 수학 점수를 90점 넘는 학생의 비율이 야 강남 대치동 그 시험이 어렵다는 그 동네도 30%를 넘어. 중학교 시험 개 어렵거든 진짜. 저기 뭐 대청중학교 막 대왕중학교 이런 데 있어. 대치동에. 그런 학교 중학교도 시험 진짜 어려워. 근데 걔네도 넘어. 걔네는 하도 해놓은 게 많다 보니 머릿속에 든 게 많다 보니까. 근데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가보면 알 거야. 한 반에 한두 명? 시험이 좀 어려우면 있잖아. 전교 1등이 60점인 시험도 있어요. 전교 1등이 62점이야. 난 그런 거 봤어. 몇 점이야? 62점. 막 룰러라. 야, 넌 지금 점수를 그따구로 먹고. 야, 저 1등이에요. 막. 꽤 있어, 꽤.
중학교 시험 평균 한 65점 정도 나오잖아. 수학 시험 정규 평균 한 60점 그 정도 나오잖아. 고등학교는 시험 진짜 쉽게 냈다. 선생님이 막 정말 쉽다 해도 있잖아. 60점 못 넘어 평균. 그 선생이 어렵게 내서가 아니야.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지. 그러니까 격차가 엄청 커. 상위권과 중상위권의 격차도 크지 이제. 오케이? 중학생처럼 공부하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공부를 잘할 수 없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것들을 있잖아. 수능 보는 날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시험 기간 3주 공부해가지고 그게 되겠어? 고3들은 우리 고3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데 고3 2학기는 있잖아. 학교에 학원에서도 시험 대비 안 해줘. 내신 대비 안 해. 내신 대비 안 해.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있잖아. 책 한 권 반이래. 지금 수학하를 예를 들어 배우면 수학상 여기서 여기까지 반절과 수학하 전부. 시험 한 번 시험 범위야. 평소에 공부를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 맞자. 미리 딱 시험 기간 벼락치기 하는 게 의미가 없어. 어차피 100% 못 보거든. 죽자 살자 맨날 공부해서 그냥 자기 실력 가지고 보는 시험이라 학원에서도 직보를 안 해줘. 직보도 안 하고 시험 기간에 그냥 안 불러 따로. 심지어 어떤 학원들은 그냥 내신 기간이 한 3주간 쉬어 그냥. 이런 데도 많아 고3들은. 진짜로 내신이 별 의미가 없거든. 수능도 마찬가지야. 수능도 3년 동안 배운 거 30문제 가지고 테스트 하려는데 2달 공부하고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절대 네버. 고1 3월 들어가면 3월 둘째 주에 모의고사를 볼 거거든. 수능 모의고사야. 수능이랑 똑같은 형식으로 보는 시험이거든. 30문제 100분 동안 주고. 100분 30문제면 엄청 많이 주지 않냐? 100분 30문제. 근데 그거 내가 봤을 때 이 교실에 그거 80점 넘을 수 있는 애들 3명도 안 돼. 80점. 에이, 내가 그래도 중학교 때 수학, 지금 그 셋 중에 내가 포함되겠지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겠지, 그치? 못 넘는다니까. 우리 2월 말에 내가 나중에 수업을 나한테 듣고 있다면 내가 2월 달에 모의고사 문제를 몇 개 좀 풀려볼 거야. 그냥 대부분 아무런 준비 없이 시험 범위가 중등 전 과정이거든. 오, 중등 전 과정인데 이런다고? 대부분 풀리면 한 72점, 76점. 보통 이 정도 많이 나와. 1등급 컷이 80점, 84점 정도 나오거든. 고1, 3월 모의고사 보통. 1등급이면 전국 상위 4%야. 그 커트라인이 84점이라니까. 보통 1학년. 근데 되게 웃긴 게 시험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범위는 넓어지는데 1등급 커트라인은 점점점 올라가. 올라와요? 올라가지. 수능, 수학 1등급 커트라인이 보통 몇 점인 줄 알아? 96점이야. 96점? 한 문제 배점 제일 높은 게 4점짜리야. 참고로 알았지. 그러니까 2개 틀리면 1등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 보통 그래 보통. 시험은 더 쉬워져서가 아니라 애들 그만큼 죽자 살자 공부를 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 공부 진짜 피똥싸게 해야 돼. 피똥싸게 박 터지게. 아침에 비몽사몽 가서 학교 가서 1, 2교시 좀 졸고 막 점심시간에 애들이랑 게임하는 거지 하고 게임 좀 하고 수다 좀 떨고 일주일 며칠 3일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놀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안 돼. 힘들어.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자 봅시다. 개소리 그만하고. 아이고 이것만 좀만 더 설명하고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갑자기 선생님이 우울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치 나쁜 선생님. 3번 B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B. 얘도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 양수가 보장을 받을 때, 양수임이 보장될 때 씁니다. 자주 사용되진 않아요.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제 B분의 A의 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거지. 이제 1이랑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1보다 커, 그러면 A는 B보다 크네. 이렇게. 양수니까. 오케이? B분의 A 값이 1 이상이야. 그럼 A가 B보다 크거나 같네. 이렇게. B분의 A의 값이 1보다 작아? 그러면은 A가 B보다 작네. B분의 A의 값이 1보다 크거나 작아? 작거나 같아? 그럼 A는 B보다 작거나 같네. 요런 거. 요걸 언제 쓰냐면 이제 거듭제곱근 증명할 때 씁니다. 그 거듭제곱. 그럼 예를 들어 3에
3에 60승하고 5에 45승하고 자, 다음을 증명을 하랍니다. 그럼 이제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게 아니고 5에 45승분에 3에 60승을 계산해보는 거죠. 그러면 5의 세제곱분에 3의 4제곱에 15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얘가 125분에 81이니까 1보다 작은 숫자 암만 거듭제곱해도 1 안 넘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1보다 작다. 그래서 분자가 분모보다 더 작은 숫자구나를 증명하는 이런 거듭제곱 숫자 이제 대소비교할 때 이럴 때 주로 B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거 말고는 B를 이용하는 상황이 별로 없어요. 오케이. 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는 얘를 설명하지 않고 바로 뒤에 거 좀 문제 풀이로 넘어갑니다. 알았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오늘 숙제는 없어. 유제 23-1, 2, 3 세 문제 끝. 아이씨. 13-1, 2, 3. 유제 1, 2, 3번 여기까지밖에 안 했잖아. 그렇잖아. 뭐 한 곳까지만 해야지. 너무 많지 그치? 잘해와. 알았지? 너무 많아도 힘들겠지만 열심히 잘 해오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5학 날짜는 쌤 숙제 검사 어떻게 해요? 너 숙제 해왔어? 숙제 검사는 이미 다 했는데.